네. 오늘 은퇴 준비랑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관한 건데요.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저희 목표는 여러분 미래 설계에 진짜 도움이 될 만한 핵심 통찰력, 그걸 뽑아내는 겁니다.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만 딱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한번 파헤쳐 볼까요? 첫 번째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시작 그 자체에 대한 강조예요. 네, 월 30만 원, 이 정도 소액으로도 연금 투자를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, 이렇게 말씀하시죠. 자산 배분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식, 채권, 이런 큰 자산권부터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라고 권하고요. 네, 맞아요. 자산 배분 5원칙 중에 첫 번째가 대충 하자라는 거.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. 그러니까 완벽한 비율 맞추려고 애쓰기보다는 일단 자산 배분 자체를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. 처음에는 그냥 대표지수 ETF 같은 거 있잖아요.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그런 전통적인 자산 위주로 먼저 구성을 해보라는 조언입니다. 정교함보다는 꾸준함이 먼저다, 이런 이야기 같아요. 아, 그렇군요. 최저임금으로 만드는 평생 노후자산이라는 글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읽을 수 있었어요. 소득이 좀 적더라도 일단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연금이랑 퇴직금, 이 두 가지 노후 준비의 씨앗을 뿌리는 거다, 이런 관점이죠. 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한 15년 정도 일해도 지금 가치로 따져서 월 41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이 예상된다고 하고요. 퇴직금은 또 별도로 쌓이니까 이걸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. 맞습니다. 퇴직금을 그냥 묵혀두지 않고 만약에 연 12% 정도 수익률을 가정해서 나스닥 추종 ETF 같은 데 꾸준히 넣으면 15년 뒤에는 1억 원 넘는 목돈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시뮬레이션도 보여주더라고요. 와, 정말 시작은 작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 효과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그걸 딱 보여주는 사례죠. 근데 여기서 이게 약간 현실적인 고민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30년 열심히 일하고 퇴직금까지 다 합쳐서 한 5억 원을 마련했다고 쳐도요. 이걸로 월 500만 원씩 생활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70대 중반이면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. 이게 정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네요. 그렇죠. 근데 더 좀 놀라운 부분은요. 투자 수익률을 연 3%에서 6%로 거의 2배잖아요. 이렇게 높여도 자금 고갈 시점이 겨우 4년 정도, 74세에서 78세로 그 정도밖에 안 늦춰진다는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재테크 수익률에 굉장히 집중하시는데 생각보다 그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저속 은퇴, 영어로는 슬로우 리타이어먼트라고 하죠. 이 개념이 중요하게 떠오르는 겁니다. 아, 저속 은퇴요?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소득이 그냥 깎 끊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월 150만 원 정도라도 괜찮으니 꾸준히 벌 수 있다면 그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분석에 따르면 그렇게 소득 활동을 조금이라도 이어가면요. 그 5억 원으로 86세까지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. 연 6% 수익률 달성하는 것보다 월 150만 원 정도의 소득 활동을 더 길게 하는 게 노후 자금 수명을 늘리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. 와, 정말 수익률보다 소득 활동 연장이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거네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. 은퇴 후에도 본인의 경험이나 재능을 살려서 뭔가 사회 활동을 하거나 기여하면서 소득을 얻는다는 건 삶의 활력이나 만족감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단순히 투자 수익률만 막 쫓기보다는 은퇴하고 나서도 내가 즐겁게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소득 활동, 즉 저속 은퇴를 미리 좀 고민하고 준비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해 보입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실질적으로 뭘 해야 할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. 첫째는 금액이 얼마든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. 연금 계좌 같은 걸 활용해서 ETF 중심으로 자산 배분을 아까 말처럼 대충이라도 일단 시작해 보시는 거죠. 완벽하게 하려다 시작도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. 네, 그리고 둘째는 국민연금과 퇴직금, 이 두 가지의 힘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꼬박꼬박 쌓이는 이 소중한 자산들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잘 굴릴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해요. 그리고 셋째,
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. 투자 수익률 높이는 데만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은퇴 후에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소액이라도 꾸준히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길, 즉 저속 은퇴를 미리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뭐 여러분의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력을 살린 일이 될 수도 있겠죠. 그걸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. 네, 오늘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 노후 준비라는 게 단순히 돈을 얼마 모으고 불리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. 은퇴 이후에 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또 지속할 것인가 이런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거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. 은퇴한 후에도 여러분이 정말 즐거움을 느끼면서 참여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소소하게나마 수입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은 과연 무엇일까요?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지금 당장 어떤 ETF를 하나 더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길고 긴 노후의 안정성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